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요즘 강아지 구충제 하나가 품절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쉽게 살 수 있는 약이었는데 동이 났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참 기가 막힌데, 이 약이 암을 치료했다는 소문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도 개 구충제로 치료를 시도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환자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지만 생명에 관한 얘기니까 정말 신중히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이신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목소리가 어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YTN 라디오 낭만주치의에서 매일 건강정보 챙겨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전화 인터뷰였었나요? 그런 것들은? 아니요.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녹음이었죠. 녹음. 네. 예. 근데 좀 분위기가 다르신가요, 지금? 긴장감과 아주 현장감이 넘칩니다. 생방이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긴장 완화 차원에서 한번 얘기 해봤는데요. 좀 짧게 한번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위장약 중에 잔탁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잔탁이라고 하는 약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지난 14일 날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죠. 네. 여기서 잔탁 이거는 사실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브랜드 네임이고 네. 성분명으로는 라니티딘이라고 하는데 라니티딘. 여기서 네. NDMA라는 발암물질이 발표가 검출됐다고 발표가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요. 네. 1차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잔탁 계열 그 원료 라인 여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걸 좀 더 수거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인데 이거 복용하시던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이게 라니티딘 소화제이기 때문에 위 보호제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본인이 드시는 약 중에서 이런 성분 잔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라니티딘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주 위화감을 갖고 그렇게 중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브랜드보다는 일단 성분이 중요하니까 라미티딘이라는 성분이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걱정이 되시고 궁금하면은 또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개 구충제요. 예. 이 개 구충제를 복용하고 말기암을 치료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가? 예, 2016년에 미국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폐암을 진단받고 네. 암 치료로 유명한 MD 앤더슨 병원에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전신 전이로 네. 3개월 시한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는 신약과 관련된 임상시험도 참여를 하면서 비타민 E, 커큐민 이런 성분과 같이 펜벤다졸이라는 이 기생충 약을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펜벤다졸이 개의 구충제여서 보통 위장관에 기생하고 있는 회충이나 요충 이런 기생충 있잖아요. 네. 이런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모 수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이것을 222mg 하루에 3일 연속 복용하고 4일 쉬고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동안 반복을 했더니 네. 전신 CT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유튜브에서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나도 효과를 봤다 하는 40여 케이스가 제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용 방법도 좀 특이하고 수의사가 이거를 또 권유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혹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나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에도 엄청나게 많은 확산과 그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일단 완치 판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완치가 안 된다고 사실 듣긴 했었었는데요. 예, 또 말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펜벤다졸이 완치를 했다라는 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일 수 있고요. 네네. 여러 약 참여부터 해서 다양한 성분을 드셨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효과를 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가요? 예, 사실 이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이요. 네.
2008년부터 이렇게 논문 서치를 해보면 네. 여러 가지 세포 실험이나 쥐 이런 동물 실험의 대상으로는 항암 효과가 보고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쉬운 건 아직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이 된 임상시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 그만큼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 같은 것이 뭐 진행되거나 결과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몇 예. 명의 사례를 가지고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거죠. 사실 이게 항암제가 한번 개발이 되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임상시험도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정상인 사람한테도 해가 없는가 이런 암 환자들 대상으로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네. 기존의 약과는 얼마나 우월한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표준 요법으로 얼마 기간으로 몇 밀리그램의 용량을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표준 치료 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예. 개 구충제가 사람의 폐암을 고쳤다라고 한다면 개한테 그런 구충제를 만약에 먹이면은 개는 폐암이 안 걸리나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러게요. 이 비슷한 성분들이 폐암뿐만 아니라 뭐 흑색종이나 여러 네. 뇌종양 이런 데도 효과가 있다는 일부의 보고가 있긴 해서 아. 사실 그냥 재밌는 상상이신 거죠. 네네. 제가 엉뚱하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이게 안정성에 보장이 되지 않고 간독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라는 그 명확한 지침을 사실 최근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4867 쓰시는 분께서 신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달달해요. 주치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요즘 개그도 많이 넣으셨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애청자이신가 봐요. 우리 신 교수님의. 아주 팬이 또 이렇게 열렬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외신발로 보도가 되고 나서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제 관련 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개 구충제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개를 봤습니다. 뭐 대학 교수님부터 종양 치료하시는 의사, 그리고 약사, 그밖에 다양한 유튜버들이요. 이 사례를 전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SNS에 정말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건강, 의학 상식들이요. 사실 일반 사람들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이게 제조가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정보의 정확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지금 시스템에서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기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시죠. 예,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민들은 어떤 유튜버의 내용을 신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와 있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의학 정보가 꽤 많다. 특히 정보가 아니라 광고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수험생의 건강관리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영양제를 네. 홍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네.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런 우리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미를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다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유튜브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의사분이나 뭐 가운 입고 오신 전문가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막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 속에서 좀 진짜 정보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계랑 사실 정부에서도 고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떤 정보가 정말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권리를 국민들한테 더 줘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검열할 수 있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처음에 제조하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그 SNS라는 확산성을 인지를 한다면 처음부터 제작할 때 그런 윤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인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SNS 이런 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수반돼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까지 종편 채널을 중심으로 쇼닥터 이게 지금 큰 그렇죠.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유튜브 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에 대해서 이거를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방송이나 광고들이요 사후 심의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전에 검열을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국민의 알 거리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자라는 지침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잘못된 정보가 확산이 되면 그걸 나중에는 주워 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쇼닥터 문제들부터 해서 쇼닥터를 검열하기 시작하면 쇼닥터가 아닌 분들이 오히려 더 또 활개를 치면서 그런 반사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처음부터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대안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자들은 불안하고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한번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심리를 좀 이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도 이런 정보를 보면서 이건 정말 믿을 만한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고 정말 믿을 만한 의학 정보에 대해서는 주치의나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 거 중요한 도움이 것 될까요? 같아요. 네. 사실 이 컨텐츠, 그러니까 의학 정보의 컨텐츠 출처가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출처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한 개인의 주장인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컨텐츠를 생산하는 분의 그런 직위나 위치나 아니면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학적이라는 거는요. 모든 약이나 모든 의료 시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점과 단점을 밸런스 있게 다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최고 혁신적인 이런 과장하는 멘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에는 거의 다 뭔가 너무 왜곡됐다, 오인될 우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생산하는 메신저가 정말 제대로 된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된다. 예. 또 언제나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문구에 최고나 혁신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튜브 의학 정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또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주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YTN 라디오의 자랑 낭만주치의에서 매일매일 건강정보 챙겨주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지금 직접 나와 계시니까요.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의학계에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만 계속 지금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한번 반대로 의학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유튜브랑 SNS 네네네. 확산되는 의학 네. 건강 정보 사실은 숨기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의학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이죠.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정보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면에서 요즘에는 오히려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더 검색하시면서 소비자들 또는 환자분들의 이런 의학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네.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정보들로 인해 갖고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잘못된 정보로 의사보다는 그런 정보들을 더 신뢰하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을 뭔가 해결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료 현장에서 상담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게 의료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토로하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당신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치료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그런데요. 아닌데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런 일이 많은가요, 조금?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 출연하고 있지만 방송 출연하는 의사들이 모두 명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방송에서의 전달하는 메시지가 항상 나한테 맞는 것인지 그거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의사, 내가 신뢰하는 단골 의사, 주치의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학적 근거의 그런 수준을 판단해서 가장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그런 내 동네에 있는 의사들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주치의 개념이 좀 희박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가정의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보통 주치의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좀 적합한 주치의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건 동네 의원에요. 여러 과들이 전문의들이 다 혼자서 그렇죠. 계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부위별로 신체 부위별로 사실 나의 부위별로? 주치의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면 사실 되게 세분화돼서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의료에서 나의 그런 전신 전반적인 그런 건강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 한 명을 찾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정부나 의료계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더라도 동네 의원에서 이런 주치의 기능을 하실 수 있는 의료인들을 많이 양성도 하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환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 유기사고 쓰시는 분께서 유튜브 보면은 흰 가운 입고 나와서 의사라고 하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댓글들이 더 가관입니다. 유튜브 말이 다 맞다 이런 댓글만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의사 면허는 보여주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1029 쓰시는 분께서 구충제 암 치료 관련해서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논문도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말기 암 환자 입장에서 좀 공감이 가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 마음을 아시는지요? 뭐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내가 3개월 남았다. 그랬을 때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시도를 해서 정말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걸 하는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과 그 본인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네. 그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감당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